네네네. 미주그룹자인 87페이지 읽어주세요. 혈압은 나이와 함께 상승한다. 자, 거기다 일단은요 박스를 치시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혈압은 나이와 함께 상승. 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별표 3개짜리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용어를. 혈압은 나이와 함께 상승. 그래야 현장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올 때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중체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 못지않은 문제가 연령에 따라 혈압의 차이를 무시할 듯하다. 1960년대까지 혈압의 기준치는 연령 플러스 90이었다. 숫자가 공부할 당시 의약품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 공식에 따를 경우 나이 60이면 150, 70이면 160, 80이면 170이 된다. 혈압이 나이를 먹으면서 함께 오른다는 사실은 의학 상식이다. 그런데도 20세 이상은 모두 성인으로 뭉뚱거려 20대이든 80대이든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만저만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 왜 이토록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연령별로 기준치를 설정하기보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환자 수를 늘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준치는 되도록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이처럼 사기나 나름없는 방식이 당당하게 먹히는 것이 요즘의 의료인입니다. 네, 됐습니다. 너 목소리 너무 좋아. 잘 기억하시라고. 쏙쏙 들어오는 멘트입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1960년대까지 기준치는 연령 90이었다. 거기다 네모 박스를 쳐놓으세요. 이분이 공부할 때의 혈압의 기준이 자기 나이 플러스 90이에요. 그러면 50이면 혈압이 140, 60이면 150, 그 다음에 70이면 160, 80이면 170 올라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약으로 조절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거기 이 공식에 따를 경우 세 번째 줄 보세요. 60이면 150, 70이면 160, 80이면 170입니다. 우정우정 느낌이 없어요. 갑자기 사라졌네. 이거 보면 네. 70 이상이신 분들은 진짜 약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제가 오늘 이 책을 아침까지 고민한 거야. 이 책을 주문해놓고 공부 많이 해야 돼. 그때 딱 내가 위안을 받은 게 뭐였냐면 이 중에는 나를 고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는 우리가 한 대를 샀어요. 한 배를 단 거야 이제. 같이 이제 고자질한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료계에서도 오늘 같은 강의를 하는 강사들 있잖아요. 그럼 기필코 찾아내요. 누가? 18화치. 제가 뉴스킨 강의할 때 맨날 강남경찰서 불려간 이유가 소장님 제발 이런 강의 하지 말아요. 그 경사 말이 더 웃긴 게 뭐냐면 소장님이 말을 하면 할수록 식약청에서 요주 인물 리스트로 들어간대.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이 뭐냐면 식약청 관계자들이 그냥 18화치에 따라 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뉴스킨 강의할 때 맨날 거기 강의장에 한 500명 들어가거든. 400명 들어간다요. 거기 463명까지 들어가는데 거기 강의하면 꼭 18화치들 앉아있어. 그러니까 엠베물 강사할 때 그 뉴스킨에서 딱 이제 하도 많이 오니까 내가 이제 그분한테 찾아간 거야. 뭐냐면 저희 선배님 되신 것 같은 나이가 그러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런 쪽에서 18화치 활동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맞다고. 네. 저도 어디 자리에서 있었고 그게 있었고 이야기하면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요거 잘 잘라주세요. 좀 이따가 스톱.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속에도 있습니다. 내장 기능이 약해져 젊었을 만큼 많이 먹을 수 없게 된다. 연구도 자, 거기다가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이거는 소화 효소의 법칙이에요. 이게 효소의 법칙 중에 소화 효소 무슨 말이냐면 40세가 되면 50%가 줄어들고요, 60세가 되면 90%가 줄어들고, 80세가 되면 거의 제로입니다. 효소의 법칙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효소의 법칙도 똑같죠. 코엔자임 Q10이 몇 세요? 40세가 되면 50%, 60세가 되면
80%. 그다음에 90세가 되면 거리 제곱. 아니 90%죠. 죄송합니다. 50%가 줄어들고 90%가 줄어듭니다. 10%밖에 안 남는다는 말. 60세만, 40세, 60세를 기점으로 10%밖에 안. 이 효소 공식을 머리에다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50%가 돼. 40세는 50%가 줄어들고 60세는 몇 프로요? 90%. 그러니까 10%밖에 안 남습니다. 연골도 닳아서 무릎이나 고관절의 통증이 다 찾아온다. 자, 그러면 연골이나 무릎이 닳아지는 것도 무슨 공식에 들어가냐면요. 그거는 뼈 공식은 달라요. 뼈는요, 주기설이 7년 주기설이에요. 7, 5, 35, 35세 이후에는 뼈 형성이 거의 안 된대요. 그러니까 35세가 넘어가면은 뼈 건강이 굉장히 뭐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60세쯤에 빡 하고 떨어져 버려요. 뼈가.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필자 동안 70을 넘긴 후 많이 먹으면 가슴이 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도 안 쓰진 않는데 수업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지하철역 계단을 2단씩 뛰어오르는 일은 이미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한자라고 말하는 일은 없다. 나 스스로 이제 늙었구나, 나이를 먹었구나. 제가 지금 저기 갑자기 왜 내가 생각이 나지? 본인 생각이나요? 마찬가지로 혈관도 나이를 먹으면 딱딱해진다. 네, 거기다 네모를 쳐놓으세요. 혈관도 나이를 먹으면 딱딱해진다.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는 것이다. 네, 유연성과 탄력성도 이런 것이다. 동맥경화가 바로 그것이다. 동맥경화는 혈관의 자연스러운 발현 현상. 발현 현상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 나이를 먹으면서 생체 구조가 퇴계되는 현상. 네. 동맥이란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통과하는 혈관을 말한다. 동맥을 통해 몸의 끝부분까지 보내진 혈액은 정맥을 지나 심장으로 되돌아온다. 일반적으로 동맥은 혈액 양에 맞추어 유연하게 혈관을 확장하거나 축소시키면서 심장 혹은 뇌 같은 장기나 근육 등의 조직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손목이나 목에서 맥박이 기는 게 느껴지는 것도 동맥의 탄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장에서 계속 읽어요. 아니 그 밑에까지만.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은 불과 25초 만에 온몸을 숨긴다. 네, 잠깐만요. 자, 거기 보시면 동맥이란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는 혈액이 통과하는 혈관을 말하는 거기 밑줄을 좀 보세요. 그리고 요거를 좀 봐주세요. 이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은 동맥이고요. 그러면 각 장기로 들어가는 동맥이 간 동맥, 위동맥, 뭐 각 동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맥 안에 들어가는 적은 혈관을 뭐라고 해요? 모세혈관. 그러면 이 모세혈관하고 동맥에 들어가는 입구를 세동맥이라고 합니다. 나오는 입구는 세정맥,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혈관은 정맥, 이게 간정맥이 됩니다.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간정맥. 이해되셨어요? 원래는 동맥, 모세혈관, 간정맥인데 들어가는 입구를 세동맥, 나오는 입구는 세정맥. 간을 셌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간으로 들어가는 문은 간맥. 이게 용어를 좀 머릿속에다 이해를 해주시면. 난 전화가 진짜 동맥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진짜 전화가 와가지고 황당해서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혈관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몸의 끝까지 보낸 혈액이 정맥을 지나 심장으로 돌아온다. 결국은 여러분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저 구조를 머릿속에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지영 원장님 읽었나? 네, 89페이지 읽어주세요.
말의 의미 이해되세요? 원래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슨 논리로 이해를 하냐면 이 혈관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보강하는 보강공사의 원리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콜레스테롤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냐면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의 재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을 복원하는 이 혈관을 복원하는 재료를 쓰이기 때문에 그 말로 이해를 하면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복원하는 원료로 쓰인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이 말이 맞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포막에 혈관의 상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많아질까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념을 좀 그렇게 정리하시면 굉장히. 그래서 약을 처방하면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된다는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가 이 시난트라 박사가 목숨 걸고 쓴 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줄여야 될 게 아니라 내 몸에 상처가 나면 자연히 늘어나는 거다. 복원하는 원료니까. 그럼 원료 생산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잖아요. 약을 먹어가지고 간에서. 그럼 원료가 없으면 어떻게 복원을 해요? 혈관에 못하죠. 그러니까 혈관에 더 상처를 나니까 약을 먹지 마라. 요분들은 똑똑하긴 한데 뭐라 그러냐 의사들이 너 달랐어 이런 의사들이 네가 이런 강의를 하면 이 달랐네 이거하고 똑같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 동료 저 강사 선생님들 저한테 그래요. 이소장 그거 제발 좀 강의하지 마 맨날 나한테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제약에서 완전 치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강의하면서 좀 힘들어하고 나면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신고 안 하실 거죠? 네, 울적 건설이에요. 자 다시 읽어주세요. 그 밑에 동맹이 딱딱해지면 네, 저기 동맥이 딱딱해지면 거기 있죠. 거기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큰 박스로 묶어가지고요.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네 번째 줄 보면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인가요? 동맥경화는 나이를 먹을수록 심해진다. 거기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심장이 어떤 일을 해요? 혈압을 높인다. 그게 자연현상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혈액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내야 되니까 압력을 어때요? 더 올린다 그러세요. 정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압력을 올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자연 노화,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혈액을 더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심장의 압력을 높인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근데 약을 먹어버리니까 머리로 혈액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혈압약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까지 혈액이 잘 도달이 안 하니까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걸리게 돼요? 치매에 걸리게 돼요. 저희 아버님이 혈압약 40년 드시고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딱 갔을 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면서 했던 말이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말을 들을 걸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어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내 건강은 내가 다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 듣더라고요. 주변에 저희 친척들도 당뇨혈압, 고혈압 약을 그렇게 먹고 머리가 항상 아프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어떤 제품을, 피임 제품을 권유하면 뭐라 그래요? 의사가 내가 주는 약이 절대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놓고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아건강 협회를 차리면서 한 가지 고민했던 부분은
결국은 어차피 현실이 부딪히기 때문에 내 직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3쿠션 책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제일 빠르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바꾼 거예요. 그냥 강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 더 뭐냐면 신뢰감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90페이지 있잖아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밑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뭐냐면 지원자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9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인가요? 동맥경화는 거기다 밑줄 좀 보니까요. 무슨 말이든 꼭 붙이고 싶을 땐 증이 아니라 상태라고 하면 그만이다. 고혈압 상태, 고지혈 상태, 주관적인 표현에서 변화와 모른다는 뜻이다. 결국은 이 자연 현상은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의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92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서 여섯 번째. 특히 고령자는 거기 한 번만 질문 읽어주시고 고령자는 160에서 180이라는 92페이지. 특히 고령자는 160에서 180이라도 괜찮다. 나이가 딱 30분간의 체력을 유지하려면 그 정도의 혈압은 필요하게 돼 있다. 사람의 몸은 약 따위가 전보는 할 수 없는 저주한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 수축 혈압이 200ml HG. HG를 쓰거나 심장의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약 복용을 부정하지 않는다. 예. 그 이분도 말하는 게 200이 넘어가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약 복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 외에 아닌 경우는 160이든 180이든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이 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가져오냐면요. 9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97페이지로 올게요. 96페이지는 항생제는 거기서 또 오박사님 줄 보세요. 96페이지 네 번째 줄 항생제를 보면 항생제는 세균에만 힘을 발휘한다. 대장균이나 정밀균, 발열, 복통, 피가 섞인 설사를 일으키는 분들은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분열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한편 감기나 인플루엔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한참 작고 스스로 분열할 수 없다. 사람의 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복사체를 만들어 개체수를 늘린다. 항생제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으로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 감기 특허약을 발명하면 노벨상감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때입니다. 또 항생제는 사람에게 유익한 세포까지 죽여 인체에 꼭 필요한 세포의 균형을 깨뜨린다. 네, 거기다가 그 동감편으로 넘겨주세요. 항생제는 유익한 세포까지 주고 인체에 유익한 세포의 균형을 깨뜨린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익균하고 유해균을 다 죽여 동시에 다 죽여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강에서 면역력이 장 면역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네 번째 줄 보면 항생제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약 거기 밑줄 보시고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밑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기에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고객한테는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때문에 설사나, 설사나 카디다, 사람이나 동물의 입안, 피부 등에 기생하며 평상시에는 무해하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이상 증식하여 가려움증, 설사, 폐혈증 등을 일으키는 이 등의
그 96페이지에서는요 설사 칸디다 부작용 좀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감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건 백혈 무리가 일이라 쭉그 의사들은 항생제를 처방한다. 그 결론은 이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로 인해서 장 면역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장구수 중흥으로 가죠. 장구수 중흥으로 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2차 질환 뭐가 생기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 나요. 그러니까 항생제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항생제로 인해서 장 면역이 떨어지고 장구수 중흥으로 가서 자가 면역 질환까지를 여러분이 고객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 먹으면 왜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감기인 경우는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이거 장 면역이 떨어져서 장누수로 인해서 이물질이 바로 그 찢어진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 면역 세포들이 그것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내 세포도 공격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난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부작용은 너무 깊이까지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이제 고객한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부터 자가 면역 질환까지 로드맵을 쭉 그리셔가지고 요거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책을 통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설명하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시키는 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와 똑같은 경우를 식중독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90년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의 한 유치원에서 157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오염된 오늘물을 마신 유치원 직원과 원생 및 그 가족 등 319명이 식중독에 걸려 불행히도 원생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두 어린이는 설사약을 처방받았다고 한다. 의사의 판단이 틀렸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설사는 멈추고 있지만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원생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설사는 나쁜 물질을 배출하려는 몸의 반응이다. 예, 거기다가 메모를 치시고요. 별표를 3개 쳐보내요. 그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설사는 나쁜 물질을 배출하는 몸의 반응이다. 이게 설사가 나타나는 거는요, 호전 반응이 아니라 정상 반응이에요. 독소가 있으니까 설사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다. 우리 이제 앞으로 호전 반응이라고 쓰지 말고 정상 반응이라고 쓰겠죠. 정상 반응. 여러분 밥 두 그릇 먹으면 배고파요, 배불러요? 호전 반응이에요, 정상 반응? 밥 두 그릇 먹으면 배 안 불러요? 호전 반응이에요, 정상 반응? 정상 반응이라니까요. 설사가 실은 정상 반응이에요. 네가 살라고 독소를 배출하는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말을 만들고 있다. 제 말 들리시죠?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의 기본 과제는 종족 보존이다. 그 이전에는 자신이라는 개체를 지켜야 한다. 실체의 반응은 모두 개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예, 잠깐만요. 자, 설사 반응이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상 반응이라고 했죠. 그러면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먹었더니 독소가 배출이 안 되고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책 펴기 가르쳐 주세요. 몇 페이지인가? 네, 제가 볼게요. 자, 일본의 사미타마현에서 뭐냐고 157이라는 비장기에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우리가 식중독에 걸려서 뭐 오염된 그거죠? 오염된 물을 마신 결과가 뭐였어요? 2명이 있고 이 사람이 설사 반응이 났겠죠. 그러니까 의사는 뭘 처방을 한 거예요? 설사를 멈추는 약을. 설사 멈추는 약. 세자를 줄여보세요. 지사제. 지사제를 처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2명이 뭐 한 거예요?
죽었죠. 왜 죽은 거예요? 설사는 내 몸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기가 나쁜 물질을 배출하려는 몸의 반응, 정상 반응. 그러니까 설사 반응 자체가 몸에 나쁜 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뭐라는 거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이 반응을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뭐를 통해서? 지사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독성이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장에, 대장, 직장, 결장 이런 데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 점막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죽었어요? 결국은 이제 폐혈증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잘못 먹어도 죽고 잘 먹어도 살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첨예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그 페니실린 항생제 맞고 급성 쇼크샤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페니실린에 대한 그 무슨 반응이라고요? 네, 그 페니실린 쇼크 반응이 있는데 그 푸른 곰팡이에 대한 그 내성균이 있으면 그렇게 쇼크를 주고 그 정도로 위험한데도 페니실린 항생제라고. 자, 어찌됐든 여러분이 결국은 내 몸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 저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라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좀 아는 게 사실 우리가 병원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의학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항생제나 주사제나 변비약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잘못 써버리면 역으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 설사 반응 자체가 내 몸이 살려고 하는 반응인데 그냥 지사제를 해가지고 설사를 멈추게 하니까 장 전방을 뚫고 독소가 들어가가지고 폐혈증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실 때 아까 말한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의 기본 과제는 무슨 보존? 종족 보존이에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매개체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38억입니다. 이는 38억 년 동안 지구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의 역사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생물은 목숨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진화시켜 왔다. 그 지난 7,000년에 있는 우리 인간은 역사상 가장 우수한 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열이 나거나 설사를 보인 것이다. 만약 그런 반응이 없다면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멸종되고 말 것이다. 여름에 땀을 흘리는 것은 땀을 흘림으로써 기화열로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다. 겨울에 소름이 돋는 것은 털을 세워 공기층을 만듦으로써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와 똑같은 현상을 혈압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몸속에서 혈압을 높여야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몸은 스스로 혈압을 높인다. 예, 그게 마지막을 뭐냐면 형광펜으로 주는 내용으로 박스를 해놓으시면 결국은 혈압 자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도 원래는 이 뭐죠? 38도, 39도는 세균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반응으로 열이 높아져요. 물론 이제 42도가 되면은 이제 뭐 약을 써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38도, 39도, 40도 돼도 이렇게 그냥 척추를 중심으로 어린아이들 열을 내려주는 것만 해야지 약을 써버리면요 그때부터 대부분 그 항생제 내성 때문에 평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나중에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녀 키우실 때 큰일 납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한다는 등 열을 내릴 때 등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뭐죠 얼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열을 내려주시면 열이 잘 내려가요. 척추를 중심으로. 네네네. 척추를 중심. 그럼 그동안에 열 어떻게 내리셨어요? 저는 예. F 보니까 이제 현지는 병원 가는 게 없더라고요. 이해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이마라든지 이런 데를 미지근한 걸로 해서 계속 이제 이걸 진단시키면서 주로 이제 손이나 그리고 열이 많이 차면 이제 등을 네, 그렇죠. 열이 많이 차면 등을 쭉 내려주고 여기 딱 이제 등 해주고 나면 1도, 2도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척추를 중심으로 그런 방법들은 좀 알고 계시나요? 누가요? 제가 편지를 많이 먹는데요. 어렸을 때? 강렬히 그 고개를
가면 겨드랑이 응급실 가면 겨드랑이 어려부터 놓치잖아요. 이제 감기 걸리니까 혈액을 모르시지. 자, 그 다음에 앞뒤가 바뀐 결과는 정우사님이 읽어주세요. 99페이지. 선생님이 머리가 아파요. 집에서 혈압을 재보니까 180이나 나왔어요. 환자가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혈압이 높기 때문이죠. 혈압을 낮추면 나을 겁니다. 그리고는 혈압약을 처방해줍니다. 혈압약을 모르면 두통 사라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박근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대로 하면 혈압이 180까지 올라간 이유를 밝히는 것이 맞다. 거기다가 내용을 좀 풀어보면 원칙대로 일단 혈압이 올라간 이유를 말을 하는 게 좀 사람이 살려고 올라가는 건데 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픈 것은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은혜원님 잘 들어 그거 엄마한테 말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몸은 혈압을 높여 영양소나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대량으로 보내 통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그거를 못 견디니까 약을 먹어버리니까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두통이 왔을 때 약을 먹을 게 아니라 뭔가 내 머릿속으로 계속 혈액을 보내는 현상이다를 이해를 못하니까 약을 먹는다고. 열이 높으니까 해열제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설사하니까 지산제 먹는 거하고 똑같고 그 원리를 잘못 바뀌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더라고요. 네.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묻는다. 요즘 어깨가 아파 죽겠어요. 혈압을 재더니 170이 나오더라고요. 혈압이 높아서 어깨가 아픈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깨가 아프니까 몸이 혈압을 올려서 어깨 아픈 걸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하거나 자세히 신경 써서 몸을 잘 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자 환자는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이해하는 눈치가 없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혈압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한다. 왜 머리가 아픈 걸까? 어깨는 왜 결리는 걸까? 혈압이 높은 건 왜일까? 도대체 원인을 생각해 들지 않는다. 그야말로 의사의 태만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계속 읽어주세요. 몸의 반응 중에서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혈압이 올라가는 것 자체만을 안 좋은 상태로 못 봐가지고 열심히 약을 처방하고 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네, 내 몸에 신경 좀 써도 그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몸에 혈압을 올려서 어깨 아픈 걸 낫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추 1번하고 2번만 틀어줘도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 목뼈. 그래서 거북목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대추혈장이라고 그러죠. 이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 사이가 툭 튀어나와요. 이러게 되면 평시도 혈압이 높은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 교정이 1번인데 이 경추 교정은 경추가 이렇게 딱 쳐들어보세요. 쳐들면 이게 45도 각도예요. 시들은 쳐드시면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딱딱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번이 맞았을 때 뚝 하고 소리가 나요. 이렇게 딱 돌려보시면 1번은 이 안에 걸려 있거든요. 경추 안에 걸려 있고 그래서 딱 돌려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귀가 1번이 스스로 뚝 맞아져요. 그럼 2번, 3번은 목을 부드럽게 여기 보세요. 풍왕고 풍기순수 아버지 혈자리를 푼 다음에 여기를 푼 다음에 이거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틀면 이렇게 맞아져요. 네. 그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탁 틀어서 본인 스스로가 맞출 줄 알면 이건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경추 2번, 3번이 거의 계속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뇌로 압이 차니까 순환이 안 돼요. 이게 자꾸 약을 먹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 교정, 스트레칭, 경추 교정 이런 거를 충분히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흉추 교정은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이 안으로 들이마시고 바깥으로 내뱉는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멀리 천천히 하면서 자, 바깥쪽으로 그러면 등에 견갑골이 어때요? 딱 맞아지잖아요. 그 상태까지를 자주 해보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조정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뭔 얘기를
26월 22일이라고 써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제 지인이 캡처더니 야 올해 3년이야. 아. 그래서 이걸 또 보는 애가 있구나 싶어서 지금 당황했네. 오. 나보고 날짜 잘못됐다고 나한테 카톡 왔어. 내가 잘못 해놨구나. 제 주변 아이들 좀 몰라. 아. 대단한데? 밝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야 본인한테. 진짜 어묵을 마시면은 그러니까 깜짝 놀랐대. 오. 나도 몰랐던 걸. 찍는다도 몰랐던 걸. 오 진짜 대단한 발견인데요. 어떻게 발견했대요? 인스타그램 23살이다. 네. 다시 올려야 되겠는데 3자로 교정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게 45도, 60도, 그 다음에 이거 요추 교정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틀면은 허리가 그래서 많이 다치는 거예요. 이게 교정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 교정하다가 잘못하면 빡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갈비뼈. 그래서 요추는 90도니까 반드시 옆으로 원래는 옆으로 딱 해놓고 틀어가지고 골반뼈는 안쪽으로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트위스트로 틀면서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운동선생님 할줄 알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좌우로 돌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트위스트 동작으로 맞추셔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가르쳐드린 것처럼 이 엉덩이를 잡으시고 딱 내린 상태에서 엉덩이 이렇게 확 펴지잖아요. 이렇게 교정하면서 자기 거를 이렇게 좌우로 하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걸리는 부분을 잘 좀 주셔야 돼요. 90도라는 게 뭐가 90도? 이 각도. 요추를 맞출 때는 90도로 맞춰야 됩니다. 허리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골반뼈만 이렇게 골반뼈만 돌려서 맞춰야 돼요. 자기 거를 맞추고.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줘야 돼요. 선생님 얘기하신 거 세 가지가 여기가 첫방 다스병원에 가면 그 순서대로 해서 추가로 빼들어서 하는 거 알지? 머리 그대로 하고 맞춰주고 네. 등 이렇게 그런 거지 펴주고 네. 그다음에 누운 상태 펴주거든요. 그게 추가로. 춘하요법이에요 이게. 카이로프랙틱에서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자생만 한방병원에서 하는 게 이거잖아요. 여기는 맞출 때 등 쪽에서 틀어가지고 주먹을 딱 두고 눌러서 위에서 탁 이렇게 맞추거든요. 각도만 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추, 흉추, 요추를 자기가 스스로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자연 치유가 가능한 건데 맨날 병원에 가서 의지하니까 문제라고. 그냥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계속 천천히 흔들면서 이게 1번 맞추고 그 다음에 F광들 풍지 풀어가지고 2번, 3번 맞추시고 그 다음에 가슴 이렇게 안쪽으로 했다 스트레칭하면서 바깥쪽으로 이게 항상 이게 가슴을 높이 올려야 돼요. 이게 폐가 쭉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뒤쪽으로 딱 가시면 이게 끝에가 이게 그쭉 하고 이제 맞아지면서 이게 흉추 교정이에요. 요추 교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셔서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발끝치기를 해보면 어느 부분에가 골반이 묵직해요. 오른쪽이죠, 왼쪽이죠. 틀어지죠. 근데 그것을 못 견디고 거기까지 하다 말아버리면 안 풀려. 그걸 하고 나서 좀 한 20-30분 쉬었다가 또 하고 해서 날마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해야 이 굳어진 쪽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귀찮네, 아이 아파, 아이 나는 안 돼, 이러면서 일주일을 내가 운동 처방을 해보면 일주일을 넘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은혜원장님은 샵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를 일주일 동안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대부분 다 거짓말하고 와. 하셨죠? 네. 하긴 무슨 개뿔이야. 그러니까 다시 풀어야 되니까 계속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의 몸으로. 똑똑한 원장이 운동 안 시켜요. 4개로 오라겠지. 4개로 오라. 자, 그래서 원인과 처방을 여러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보세요. 100페이지 60세에서 69세 구역을 보면 남성이 36.9, 여성이 33.9, 70세 이상은 남성 동그라미 치세요. 55.4%, 여성이 49.5%까지 치솟습니다. 결국 60, 70세 되면은 혈압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01페이지 보세요. 거기 쭉 형광펜으로 해놓으세요. 기준치가 180, 160, 140, 130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환자가 그때마다 1000만 명씩 단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대 이상은 50%가 당뇨약, 혈압약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지. 왜? 뭐 때문에? 기준선을 내려봤기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내릴 때마다 1000만 명이 늘어났으면 제약회사 주식은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제약회사의 모든 주식은 유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하면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겠어요? 유태인들이죠. 그 중에 워렌 버핏,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 또 뭐야 그 아저씨 그 주식 많은 아저씨 있잖아요. 워렌 버핏 말고도 3명의 3대 그 투자 가족 있잖아요. 그 사람 다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노스차일드도 유태인, 프리메이슨도 유태인, 다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법론적으로 볼 때 이런 거는 다 거대 이권 사업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밑에서 동일의 101페이지 6번째 줄 거기만 좀 읽어주세요. 정쌤, 혈압만 해도 그렇다. 혈압만 해도 그렇다. 고혈압 기준치가 몇 번이나 되는데요. 이제까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수치가 비정상이 되어버렸다. 이를 의학사상의 진보라며 무턱대고 예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요즘 난처한 문제 중 하나는 국민을 마구 환자로 만들어 약으로 치료하려는 움직임의 정치적인 자체가 짙어진 점이다. 안보 있는 사람 역시 깨져보고 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밑에서 6번째 줄 혈압만 해도 그렇다 밑줄만 보세요. 고혈압의 기준치가 몇 번이나 개정되어 이제까지 정상이라고 했던 생각했던 수치가 비정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난처한 문제는 국민을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환자로 만들어 약을 치료하는 움직임에 밑줄 그으세요. 정치적인 생태가 짙어진 점.